네, 풍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측면은 진짜 아내의 말 혹은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무조건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배우자의 말, 아내의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냥 받아들일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옛 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경여빈입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하라 라는 뜻인데요. 제가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잘 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 부부가 서로 화합을 하고 특히 아내의 말들을 잘 들어줄 때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무조건 아내 말 다 잘 들어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집안을 경영하고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은 더 그런 기운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내분들께서 갑작스럽게 어떤 정말 큰 그런 요청을 하거나 주장을 한다면은 분명 쉽게 꺼내는 말이 아닐 겁니다.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 우리 가족의 미래, 자녀의 미래, 그리고 그런 재정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고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안 하던 저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감각은요, 집안의 센서와도 같습니다. 어떤 딱 불이 들어오는 상황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먼저 인지를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만약에 배우자가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참 삶이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보물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남, 여라는 것처럼 어쨌든 생긴 것이 다르고 그 생물학적인 모양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을 할 때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도 음과 양을 나눈 이유가 어떤 분별심을 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 개가 있어야 하나가 된다라는 그 원칙을 천명한 거죠. 사람인이라는 글자도 두 획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그 뜻인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 두 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만 서가지고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부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잘나서 나 하나 정말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남자의 측면이든 여자의 측면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아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부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욱더 어떤 힘이라고 하는 측면,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겠지만은 그 힘이라는 측면이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통해서 뒷받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로가 아는 측면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해야 혼자서만 알았을 때 몰랐던 측면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더더욱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이 팍팍해서인 것도 있고요. 뭔가 사람을 대면해서 직접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빛나는 시절을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친구는 오로지 모니터 화면밖에 없다라는 거, 핸드폰 화면, 태블릿 화면, 그렇게 지내다 보니 사람과 대면을 해서 만나는 것이 어찌 보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거의 연장선상으로서 결혼 자체도 지나치게 계약적인 측면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한적인 믿음, 제한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제한적인 관계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절대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상처받지 않을 거야 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상처가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처받을 마음,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즉, 내가 막 바보처럼 이렇게 막 퍼주라,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지혜롭게 잘해주고 내가 헌신을 한다면은 그에 맞게끔 그런 마음도 분명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책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한 사람에게 드린 그 노력이 무조건 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잘 살아오고 그 사람에게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곳에서 또한 그렇게 운으로서 좋은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런 운의 원리가 이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있어서도 커플이라는 관계에 있어서도 단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측면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풍수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부간의 힘든 측면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남자도 분명 남자의 측면으로서 어떤 가장으로서의 묵직한 무게와 힘든 측면이 있을 거고, 아내, 배우자라는 측면도 그 나름의 또한 묵직한 그 무게와 힘든 측면이 있는 겁니다. 결국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식구라고 하는 존재로서 이 식구라는 밥상이 차려지기 위해서 밥상다리가 3개 이상은 잘 놓여져 있어야 흔들림 없이 여러 좋은 음식들, 밥그릇들을 밥상에 올릴 수가 있겠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소통하는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은 여러분들 같은 공간에 사는 그 사람뿐일 겁니다.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